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국회에서 제의를 할 텐데요. 아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놓고는 지금 여야가 극렬 대치 중인데요. 이 보는 눈이 굉장히 다릅니다. 심지어 농민단체 한 40여 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한 것처럼 이건 농업을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된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반길 것 같은데 농민들이 물론 이제 반기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정말 문제인데 사실 저는 양곡관리법의 근본적 해법은 농업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자제해. 이건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일정한 가격에 무조건 사준다. 그래서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면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쌀은 계속 남아도는데 쌀 생산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아니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매년 쌀 관리 그러니까 쌀을 보관하는데 약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창고에 계속 쌀이 쌓일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쌀을 좀 가면 갈수록 덜 먹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대로 나가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죠. 농민들은 팔아서 좋지만 또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5년간 평균 단가를 내고 거기에서 이제 쌀값에 보존하는 그 비용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농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는 쌀 농사만 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농민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민들은 농촌에서는 쌀 농사 짓기가 가장 편합니다. 이해한게 있죠. 수확할 때도 콤바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씨만 뿌리면 또 그걸 또 기계와 영농단에 맡기면 수수료만 내면 쌀 농사는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쌀 농사를 지려고 하죠. 그러면은 쌀은 계속 더 남거든요. 결국은 농민, 농촌을 생각하는 혁명적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농지법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농지법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헌법 제 121조에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도 맞질 않아요. 이 헌법이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부지주의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의 60% 이상이 임차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위선적으로 지금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있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일부 농민단체들이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을 자제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럼 개정을 해야 되느냐.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약 67세, 8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한 5, 6년 후에 되면 70세가 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농으로 갈아타야 되고 또 기업농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지금 농지법이에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만 땅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고 그러니까 탈농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농지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나서지를 않고 있어요. 왜? 농민단체나 이런 데 일부 그러니까 굉장히 교조적인 어떤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요.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이걸 꺼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30% 정도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적어도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을 지금 시골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농사를 지금 못 짓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농지법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누구를, 장관 후보자다, 얼마 전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과는 됐지만, 농지법 위반으로 또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작년에 출범할 때, 그 11명 중에 5명 정도가 농지를 소유했고 그 사람들이 농지법 위반의 혐의가 크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이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양곡관리법 이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농촌 농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농, 청년농, 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리고 시설농, 이런 농업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농지법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을 이제 깰 때가 됐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수백 년간의 조선시대에 일부 양반들이 자기네 일을 안 하면서 소장농, 노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땅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조선시대의 이 소장농, 이런 데에 대한 기억으로 또 그게 쭉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해방 언간에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소장농에 대한 착취 구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 임차인이 이 농지 소유자보다 월등하게 이 거래 조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 토지주한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냥 내가 경작을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뭐 조금 주겠습니다. 뭐 쌀 농사 지니까 뭐 반밭이라도 뭐 보시라고 쌀 한 가마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제시대, 조선시대의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소장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임차농이 지금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게 농업혁신을 가로막는 농지법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윤 대통령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든 이제 내년에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농지법을 근본적으로 한번 개혁하는 그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농업혁신, 우리 농촌의 어떤 현대화,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 유언합니다. 저는 양곡관리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중요법이고 근본적으로는 농촌의 발전을 지금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농지법을 근본적으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깨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우리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반성하십시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위선적으로 아무도 이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자 유전의 원칙, 이걸 하루빨리 깨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